우리가 학창 시절에 쓰던 그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냥 좋은 글 모아놓은 책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그런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교과서에 숨겨진 설계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여러 글이 실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교과서라는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그러니까 교과서 설계의 기본 원칙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단원 조직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건축으로 치면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어떤 순서로 뭘, 또 어떻게 가르칠지 결정하는 교과서의 진짜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설계도가 뭐냐에 따라서 교과서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설계도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설계도는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줍니다.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는 바로 목표 중심 설계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직선적인 방식이에요. 이 단원을 끝내면 학생들은 이걸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명확한 목표를 먼저 딱 세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순서대로 착착착 배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장하는 글에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목표를 정했다면 논거 찾기, 개요 짜기, 글쓰기 순서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목표 중심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왼쪽에 작품 속 인물의 삶과 가치를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 경험을 작품과 관련지어 말하기라는 구체적인 활동이 딱 짝지어져 있습니다. 목표와 활동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구조예요. 두 번째 설계도는 주제 중심입니다. 이건 목표 중심 방식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기술을 하나씩 정복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가족 같은 하나의 큰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읽기, 듣기, 쓰기 활동을 거미줄처럼 막 엮는 방식이죠. 훨씬 더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 단원의 큰 주제는 나 자신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눠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글도 써보는 등 모든 활동이 나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설계도는 문종 중심 방식입니다. 문종,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글의 종류, 즉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마치 요리학원에서 이번 주에는 파스타 만드는 법, 다음 주에는 스테이크 굽는 법을 배우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 같은 각 장르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다고 보고 그 규칙을 익히는데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이 슬라이드는 실제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의 목차인데요. 보시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설득을 위한 글쓰기 같은 큰 범주 아래에 보고서, 건의문, 논평 같은 구체적인 글의 장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런 방식이 왜 좋냐면요.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마주칠 다양한 글의 형식을 미리 연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목적 중심 설계도입니다. 이건 글을 왜 쓰는가?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글을 쓰는지, 아니면 그냥 정보를 전달하려는 건지, 혹은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건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배우는 거죠. 여기서 잠깐 2가지 방식을 비교해 볼까요? 목표 중심 방식이 나무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라면 주제 중심 방식은 숲 전체를 조망하는 것과 같아요. 둘 다 필요하지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순 없고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주요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실제 교과서들을 한번 펼쳐보고 그 안에 과연 어떤 설계도가 숨어 있는지 그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교과서 집필진들은 이 네 가지 설계도 중에서 주로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표가 그 증거입니다. 2018년에 나온 여러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들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각 단원에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같은 글쓰기의 여러 단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교과서의 실제 설계도를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설계도를 섞어서 쓴다는 점. 둘째, 글쓰기를 시작할 때 계획하기와 아이디어 떠올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검토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는 활동을 많이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글쓰기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네 가지 설계도 중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 어떤 설계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그 결과가 달라질 뿐이에요.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결국 어떤 종류의 학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체계적인 기술자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인 사상가를 키울 것인가, 혹은 능숙하게 여러 장르를 다루는 전문가를 키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한 교과서의 설계도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글쓴이로 자라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제는 AI가 리포트도 뚝딱 써주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글쓰기를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